가장 조용한 방을 골랐다. 사람이 적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곳이라고 들었다. 하숙집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복도는 필요 이상으로 길었다. 불은 항상 절반만 켜져 있었다. 그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. 완전히 밝지도 완전히 어둡지도 않은 상태. 첫날 밤 그는 짐을 풀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. 그리고 잠들기 직전 복도 쪽에서 아주 약한 빛을 보았다. 문 하나가 조금 열려 있었다. 그쪽 방이었다. 닫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. 그 방이 누구의 것인지도 굳이 묻지 않았다. 그는 잠시 서 있었다.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. 그날 밤 그는 조금 늦게 잠들었다. 그날 이후로 밤은 비슷하게 흘러갔다. 그는 저녁이 되면 복도를 한번 지나쳤고 그 문을 보았다. 언제나 조금 열려 있었다. 닫지 못할 이유는 여전히 없었다. 손을 뻗으면 바로 닫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. 문을 여는 상상은 하지 않으려 했고 닫는 선택은 계속 미뤘다.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. 굳이 내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. 문이 열려 있는 건 내 탓이 아니라고 그는 몇 번이나 되뇌었다.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문은 더 또렷해졌다. 보지 않으려 할수록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. 지나칠 때마다 그는 속도를 조금 늦췄고 멈추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. 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그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. 그렇게 같은 밤이 반복되었고 그는 점점 그 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. 그는 이제 그 문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.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문은 밤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. 지나치려 하면 발걸음이 느려졌고 멈추지 않으려 할수록 숨이 짧아졌다. 그는 그 문이 왜 신경 쓰이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. 이유를 붙이는 순간 선택이 필요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. 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앞에서 혼자 여러 번 대화를 끝냈다. 닫으면 끝날 일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었지만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. 대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에 남았다.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늦어졌다. 문은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변화가 실제인지 그의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. 그는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.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. 어느 날 밤 그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 문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. 밝기 때문인지 각도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문은 이전보다 조금 더 열려 있었다. 그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. 손을 뻗으면 닫을 수 있는 거리였다.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멈추게 했다.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. 숨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. 그 침묵이 비어 있는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는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. 판단하는 순간 선택이 필요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. 그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다시 멈췄다. 문을 닫지 않는 선택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. 그날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자기 방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길어졌다는 걸 깨달았다.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복도로 나왔다.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복도 끝을 향했다. 하지만 그가 멈춰 선 자리에서 본 것은 열려있던 문이 아니었다. 문은 닫혀 있었다. 완전히. 틈도 빛도 남아있지 않았다.
그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. 누가 닫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. 언제 닫혔는지도 알 수 없었다. 그는 손을 들어 문에 닿을 뻔했지만 끝내 그러지 않았다. 닫혀있는 문 앞에서는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. 그날 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지 못했다. 문이 닫힌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. 닫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닫지 않았던 시간들이 겹쳐졌다. 그리고 그는 아주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다.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닫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